사람이요. 살다 보면 너무 늦게 도착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안했다는 말, 사랑했다는 말, 사실은 많이 아팠다는 말, 사실은 너무 무서웠다는 말. 그런 말들은 늘 사람이 가장 지치고 가장 약해지고 가장 늦은 시간에야 겨우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말보다 더 아픈 게 편지일 수 있다는 거요. 입으로 하면 듣는 사람이 붙잡아 줄 수도 있는데 글로 남겨진 마음은 읽는 순간 이미 늦어버린 슬픔이 되어 가슴에 박히더라고요. 그날이 그랬습니다. 우리 며느리 지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가족 한 사람에게 편지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웃는 얼굴 뒤에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는지, 얼마나 오래 아픈 몸을 끌고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왔는지, 얼마나 오래 혼자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그날 밤, 우리는 너무 늦게 그 아이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건 참 잔인해서 알아버린 뒤에는 차라리 몰랐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삶은 한번 읽어버린 마음을 다시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아프면 집안도 같이 앓습니다. 문 닫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워지고 누가 기침만 해도 모두가 그쪽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집이 딱 그랬습니다. 거실 불빛은 환한데도 집안 전체가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소파 끝에 앉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괜히 컵을 닫고 수건을 개며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알았습니다.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마음을 붙들고 있다는 거요. 지연이는 안방에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지쳐 낮부터 제대로 누워 있었고 저녁도 몇 숟갈 못 넘겼습니다. 민수가 죽을 떠먹이려 했지만 지연이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괜찮아, 미안해, 조금 있다가 먹을게. 그 말이 왜 그렇게 힘없이 들리던지요. 사람이 정말 괜찮지 않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괜찮다는 말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연아, 물이라도 한 모금 마실래? 잠시 후 아주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어머니.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지연이는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어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는 나를 보자 미안한 사람처럼 웃으려 했습니다. 아픈 사람이 왜 늘 먼저 미안해하는 걸까요? 나는 물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쉬어라. 아무 생각 말고 자. 지연이는 컵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응. 저 오늘 밤에 조금만 혼자 있고 싶다고 하면 서운하세요? 나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니다. 혼자 있고 싶을 때 있지. 필요하면 불러. 지연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마음 정리를 좀 하고 싶어서요. 그때는 그 말이 그저 힘든 날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문이 그날 밤 마지막 평온의 문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나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나는 조심히 문을 열었습니다. 식탁 아래 지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종이와 봉투,
그리고 떨리는 손. 지연이는 한 줄을 쓰고는 멈추고 또 한 줄을 쓰고는 얼굴을 가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있을 때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지연이는 소리도 못 내고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만 들썩이고 눈물만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발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얼마나 외롭게 했으면 저렇게 혼자 울며 마지막 말을 써야 했을까 싶어서요. 지연이는 봉투에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에게, 어머니께, 아버님께, 우리 아이들에게.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내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어떤 날의 아침은 유난히 잔인합니다. 햇빛은 들어오고 세상은 그대로인데 우리 집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지연이가 남긴 봉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지연이가 아침에 읽어달라고 했어. 그때 지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밤새 더 야윈 얼굴, 부어있는 눈. 그런데도 표정은 고요했습니다. 너무 많은 걸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직접 말하려고 했는데 글로 썼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런 거 써? 나 무서워. 지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은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지연이는 첫 번째 봉투를 민수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당신 거야. 민수는 결국 편지를 펼쳤습니다. 지연의 편지, 민수에게. 민수 씨, 이 호칭이 낯설지? 뭐라고 불러야 할지 한참 고민했어. 여보라고 쓰자니 너무 많이 울 것 같았고, 당신이라고 쓰자니 너무 멀게 느껴졌어. 그래서 처음 당신을 좋아했을 때 불렀던 민수 씨라고 썼어. 민수 씨, 나는 당신을 원망한 적이 없어. 서운한 적은 있었고, 외로운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원망하지는 않았어. 왜냐하면 당신도 늘 버티고 있었으니까. 좋은 아들이고 싶었고, 좋은 남편이고 싶었고, 좋은 아빠이고 싶었던 당신이 그걸 다 해내려다 스스로 찢어지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어. 그래서 더 말하지 못했어. 몸이 자꾸 이상 신호를 보내고 배가 아프고 등이 찢어질 듯할 때도 나는 참았어. 당신이 이미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 나는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 병보다 더 무서웠던 건 당신 얼굴이었어. 내가 아프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이 무너질 것 같아서 차마 입을 열지 못했어. 미안해. 이건 내가 잘한 일이 아니야. 당신을 배려한 게 아니라 결국 더 큰 죄책감을 남긴 거니까. 그래도 한 가지는 꼭 알아줘. 나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불행하지 않았어. 우리가 많이 다투고 서로 오해하고 말없이 돌아눕던 밤도 있었지만 그 안에도 사랑이 있었어. 내가 좋아하는 빵을 사오던 당신, 아픈 나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물을 건네던 당신, 내가 잠든 줄 알고 이불을 덮어주던 당신. 나는 그런 당신을 사랑했어. 부탁이 하나 있어. 나를 너무 오래 미워하지 말아줘. 나를 지키지 못한 자신을 너무 오래 벌주지 말아줘. 그리고 우리 아이들 앞에서는 끝내 무너지지 말아줘. 나를 사랑했다면 이제는 당신 자신도 좀 사랑해줘. 그리고 아주 가끔은 나를 웃으며 기억해줘. 아픈 얼굴 말고 울던 모습 말고 처음 바다 보러 갔던 날 바람에 머리카락 날리며 웃던 그때의 나로 기억해줘.
나는 끝까지 당신의 아내여서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민수는 더 읽지 못했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떨렸고 끝내 얼굴을 가린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혼자 참았어? 지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 말 한마디가 민수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두 번째 봉투가 내 앞에 놓였습니다. 어머니께.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지연의 편지. 어머니께. 어머니, 저는 어머니 앞에서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애쓰고 더 참았어요. 그런데 점점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말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힘들어질까봐, 또 자기 탓을 하실까봐 무서웠어요. 죄송해요. 저 사실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건 제가 없어진 뒤 남겨질 사람들 얼굴이었어요. 특히 어머니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탓 아니에요. 어머니는 늘 저를 품어주셨습니다. 제가 늦게 알아서 죄송해요. 민수 부탁드려요. 우리 아이들도 부탁드려요. 며느리여서 고마웠습니다. 정말 어머니여서 고마웠습니다. 나는 더 읽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하다. 지연아. 어미가 미안하다. 나는 그 아이를 처음으로 제대로 안아주었습니다. 이제라도 말해라. 무섭다고 해라. 어미가 들을게. 지연이는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무서웠어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달라졌습니다. 민수는 처음으로 지연이 앞에서 무너졌고 나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딸처럼 안았고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말보다 눈물로 마음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연이는 아이들에게 쓴 편지를 직접 읽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들, 딸, 엄마의 아이들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는 너희가 처음 내 품에 왔던 날을 아직도 기억해. 세상에서 제일 작은 손, 제일 작은 발, 제일 따뜻한 체온. 그 작은 사람들이 엄마 세상의 이유가 되었어. 엄마는 완벽한 엄마가 아니었어. 많이 지쳤고, 많이 울었고, 가끔은 웃는 척도 했어. 너희에게 더 다정하지 못한 날도 있었고, 몸이 아파서 제대로 안아주지 못한 날도 있었어. 그게 너무 미안해. 하지만 이것만은 꼭 알아줘. 엄마는 너희를 단 한순간도 덜 사랑한 적이 없어. 엄마가 웃지 못한 날에도 엄마 마음속에는 늘 너희가 있었어. 엄마가 아파서 누워있던 날에도 너희들 발소리만 들리면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너희는 엄마에게 그런 아이들이었어. 엄마가 없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이 되지 마. 할머니 손도 잡고 할아버지 품에도 안기고 아빠한테 많이 투정 부리고 마음껏 웃으면서 살아줘. 그리고 아주 가끔 하늘을 한번 봐줘. 엄마는 너희가 웃는 날엔 같이 웃고 너희가 우는 날엔 같이 울고 있을 거야. 엄마는 너희를 낳아서 정말 행복했어. 너희는 엄마 인생의 가장 예쁜 선물이었어.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지연이는 마지막 줄을 다 읽고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종이를 떨어뜨린 채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엄마가 자기 아이들을 생각하며 우는 울음이었습니다. 민수는 지연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지마.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다시 해보자. 병원 가자. 내가 다 할게. 지연이는 울면서도 민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 아직 안 갔어. 근데 이제는 무서운 척 안 하고 싶어.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는 준비 안 됐어. 떠나는 사람도 준비가 안 됐고, 남는 사람은 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별은 원래 누구에게도 적당한 때가 없습니다. 그날 우리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편지 몇 장이 집안 전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숨을 고르지 못했고, 누군가는 자기 얼굴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지연이 방을 정리하다 찢어버린 초안 몇 장을 발견했습니다. 미안해요. 사실은 너무 아파요. 나 혼자 두지 마요. 무섭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반쯤 쓰다만 문장들이 구겨진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말 한마디 꺼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망설였을까요? 나는 침대 옆에 앉아 지연이 손을 붙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무서우면 무섭다고 해라. 아프면 아프다고 해라. 참지 마라. 좋은 며느리 안 해도 된다. 그냥 우리 집 식구 해라. 지연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나는 그 순간 이 말이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빨랐다면 이 아이가 덜 외로웠을까? 조금만 더 빨랐다면 이 아이가 덜 무서웠을까? 사람은 늘 뒤늦게 맞는 말을 찾습니다. 저녁이 될 무렵 집안은 여전히 가라앉아 있었지만 아침과는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슬픔은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슬픔을 조금은 마주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지연이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과일을 깎아 작은 접시에 담아두셨고 나는 죽을 다시 데워 아주 조금씩 떠먹였습니다. 지연이는 몇 숟갈 겨우 삼키다 작게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그 평범한 말에 나는 또 울컥했습니다. 민수는 지연이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무슨 말 하든 다 들을게. 도망 안 갈게. 지연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제 혼자 견디는 척 안 할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아직 늦지 않았기를. 부디 이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서로에게 닿을 수 있기를. 그날 밤 나는 편지들을 다시 한번 꺼내 보았습니다. 편지는 보이지 않던 마음을 억지로라도 보여주더군요. 너무 선명하게, 너무 늦게. 나는 편지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아, 이제는 숨지 마라. 이제는 우리한테 기대라. 가족이란 버티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게 아니라 무너질 때 서로 붙잡아주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걸 그날 편지 몇 장이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사람이요. 어떤 날은 하루가 평생이 됩니다. 그날이 그랬습니다. 아침엔 봉투 몇 개였는데 저녁이 되자 우리 가족은 전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더 이상 혼자만 아픈 사람이 아니었고 민수는 더 이상 모른 척 살 수 없는 남편이 아니었고 나는 더 이상 강한 척만 하는 시어머니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같은 슬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너무 늦게, 너무 아프게, 그렇게요.
그날 며느리는 편지로 자기 마음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보다 먼저 울고 있었다는 걸. 우리보다 먼저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보다 먼저 남겨질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걸. 나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 우리 집은 울면서 무너졌지만 동시에 울면서 처음으로 서로를 제대로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잠든 며느리의 얼굴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두 손을 모았습니다. 누구를 원망해서도 아니고 누구를 탓해서도 아니고 그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요.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조금만 더 이 아이가 덜 아픈 시간을 주세요. 조금만 더 이 아이가 덜 무서운 시간을 주세요. 조금만 더 우리 가족이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할 시간을 주세요. 그게 그날 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였습니다.